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바이비트 준비금 규모가 나왔는데요. 크게 문제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은 대략 한 55% 정도가 되고요. 비트코인은 21%, 이더는 11% 정도가 차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오비와 바이비트 콜드 원래 보유량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꾸 의심이 가는 쪽은 게이트.io, MESC, 비트겟 거래소가 콜드 월렛 주소와 100% 사용자 보유량을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여전히 시장에 찜찜함을 남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DC 발행사인 서클이 단기 대출 금리를 0.25에서 0으로 인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유믹스가 상장 폐지 결과가 18일 저녁 시간에 거의 가까운 시간이죠. 16시에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CEO가 이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프로젝트 투자 계약으로 보인다. 8개 프로젝트 계약 서명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대상자가 누구일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CEO가 에어드랍에 따른 내용을 또 공개를 해주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FTX 관련된 내용을 또 할 수밖에 없겠죠. 네, FTX 바하마 뉴욕 남부 지구에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것과 메사리 분석가 트윗에 따르며 대차 대조표의 분석한 결과 모든 자산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예금자는 자산의 40에서 50% 복구할지도 모른다라는 트윗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뽀그리형 FTX 전 CEO가 테더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고 일본의 노스트라모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게 일단 계속 도움을 푸시를 넣어주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FTX에 따른 또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에 따른 공식 입장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케일 제품은 영향이 없다. 평소와 같이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할 예정을 갖고 있고 제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담보의 활동에는 관여할 수가 없다. GBTC 모든 제품에 코인베이스에 보관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크게 문제없고 재무제표도 여전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과 고박스가 이번에 해당에 또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제네시스 글로벌과 연결적 관계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FTX 거래 계좌에 묶인 돈만 1억 7,5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유동성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고박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으로 재민이 거래소 트윗에 따르면 재민이의 일단 부분도 크게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금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암호화폐 출금 중단 사태가 좀 있었는데 유동성 초과하는 인출 요구에 대응 못해서 우리가 출금 중단을 했다. 기관들 대상 대출 환매 서비스 제공해온 기업으로서 FTX에 1.75억 달러 자금 예치가 됐고 거래소 윙클보스 제미나이 윙클보스도 인출 중단 사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12월 달에 FTX 청문회가 12월 초에 일단 있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파급력이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블록파이도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이 1, 2주 안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FTX 사태 연쇄작용이 DCG 상황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DCG 모회사 제네시스가 FTX 1.75억 달러 물렸고 대출 파트너 재민이 언 상황 일시 불가했고
그레이스케일 공식 입장 발표가 나왔고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제네시스 3 에로 캐피탈 23억 6천만 달러 대출을 해줬고 담보는 대부분 GBTC로 잡혔고 제네시스와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도 피해 여부가 공개하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계속해서 선을 딱 긋고 있죠. 서클은 초과 담보를 강조하며 증거금을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명 채굴 기업 파운드리는 제네시스 계열사이고 파운드리는 디파이나 헤지펀드가 아니라 채굴자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은 여전히 걱정되지 않는다. 레든이라는 암호화폐 대출 기관도 있었는데요. 운영 초기에 제네시스가 주요 대출 파트너였고 제네시스와 연결되어져 있는 DCG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기관들이 쏟아져 나와서 영향이 없을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파이가 이제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고객님 자산의 100% 이상 보유 중이므로 입출금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계속 달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소세지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낸스 CEO는 계속해서 본인의 거래소에 따른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핫이슈 내용 중에 하나, 이 내용이 진짜 화제 쪽으로 좀 갈 것 같은데요. 아마 FTX 이 시파이 등의 파산을 해서 돈이 묶여져 있는 부분과 거기에서 이제 레퍼럴 활동을 했던 유명인들도 이번에 같이 얽혀져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소송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밥코드씨, RT7에 있는 유명인 분들이 아마 여기에 집단 소송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초반에 100억을 벌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소송에서 한 번이라도 지게 될 경우에는 100억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순간 그거 다 물어주면 끝인데요. 예. 그 다음으로 중장기 사이클상의 바닥임을 잘 보여주는 지표로서 반감기별 사이클상 찐바닥이 도달할 때마다 수익권 비율이 40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유사한 시점이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찐바닥으로 봐야 된다라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른 내용도 있었고요. FTX 사태 이후 후폭풍의 시장이 좀 더 보여진다. 재미니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함께 기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표 거래소였는데 요즘 스테이블 잔고가 역대급으로 급감을 해주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클레이튼 CBDC 관련된 재밌는 사실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한국은행 보고서 나왔던 요약본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끝냈죠.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번에 TPS 2000건 가지고 안 된다고 했죠. 응답 대기 시간이 1분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000건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응답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밀집된 시간대에서 4000건이 넘어가면 1분이라는 대기를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격이 급한데 아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크러스트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2000TPS 입증했고 세계 최초 CBDC 오프라인 거래 안정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CBDC 모의 실험 연구 사업도 주도한다. 이거 온도차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00TPS까지는 안정적으로 되는데 그 일정 시간에 너무 많이 밀집이 되면 이게 응답 대기 시간이 나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전달을 했느냐에 따른 오해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의 온도차는 있다 정도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24시간 동안 재미니 거래소 주류 코인 유출액은 8.5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니 쪽도 심상치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순간에서도 기관들이 일부분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금도 있겠지만 여기 안에서도
기간이 남아서 선물 베팅을 계속 가중을 하고 있는 쪽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기관 투자자들이 CME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약세 베팅을 하면서 생긴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서로 다른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을 해서 아비트리지 차익 거래 기회를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는 행동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테더가 제네시스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자꾸 이제 선긋기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시황적인 이야기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내용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예. 이번에 개인 비트코인 투자자 81% 손실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소유한 국가 및 정부로 해서 엘살바도르가 요즘 뭐 망할 수 있어요. 등급도 CCC를 받기도 했죠. 현재 마이너스 62% 정도가 되는데 엘살바도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총량은 0.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강도는 여전히 낮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겁먹을 필요성은 없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연준의 강력한 긴축에도 미국인의 강한 구매력이 유지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또 의견도 있었고요. 영국의 천연가스 130%, 전기 66%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또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금리 인상 중단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따른 조절 언급은 할 수는 있겠지만 중단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막 꺾였는데 이거에 박수 쳐주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 과거의 역사처럼 그만하자라고 하니까 한 번도 CPI가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헤이맨 캐피탈 창립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FTX 사태 앞으로 닥칠 일들의 전조에 불과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세계 패권 통화보다 더 나은 통화가 있다라는 보여주는 사건의 시작이다. FTX 사태는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닥칠 일들의 존재라고 불과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CFTC 위원장이 규제에 대한 말을 할 것으로 들었는데 무언가를 규제한다라는 것은 해당 규제 대상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41년 만에 영국의 물가 수준이 또 최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11.1이 나왔고요. 유럽 증시도 조정이 나왔고 22도 이제 어떻게 보면 7월달 기준점으로 50bp, 75bp, 75bp 해서 지금 대부분 2% 금리에 지금 도달을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긍정과 부정 소식이 나왔던 게 시장적으로 미쳤던 건 폴란드 지정학적 위기설 때문에 좀 영향 어느 정도 해소됐다. 뭐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막 화해를 하고 있죠. 여기서 더 이상 물가를 건들면 정치인들 다 모가지 날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좀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제발 시비를 최대한 건들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좀 낮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정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유통 회사 중에 가장 또 큰 타깃이 실적의 충격을 받았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주택 건설협회 지수도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유가는 이번에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라는 게 상승의 여건이었고요. 하락의 여건으로는 아무래도 폴란드, 우크라이나 미사일 논쟁 때문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감염자 지속 증가세로 인해서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있었고요. 이번에 소비 부분은 고소득층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데이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쏟아진 과문 뉴스들이 보게 되면 이게 이 파란색과 하늘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이 이제 뉴스건이에요. 실업자 청구 것은 여기에 머물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후행 데이터이니까 이제 뉴스가 좀 많이 나왔죠. 아마존, 뭐 트위터 막 50% 잘라버리고 메타도 1만 명씩 구조조정 하겠다. 아마존도 1만 명 이상씩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지금에서 뭐 반등을 먼저 본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12월 초에 청문회 내용을 먼저 보고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막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번에 이걸 주봉으로 봤을 때 단기적 슈퍼 악재가 나왔을 때 3주 연속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안정감을 갖기에는 좀 이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2023년도 때가 넘어간다고 하면 가장 경기가 안 좋은 시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자금 경세 대부분 중견, 중소기업 언제든지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다. 크립토도 이번 FTS로 자금 경세 누구나 빌려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너무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쪽이 좀 많이 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안 되길 바래야 되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좀 요즘 좋은 소식 제발 좀 나와 주길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 많이 힘드시겠지만 항상 도전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